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은 X 트레인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산점도를 그리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PLT 모듈에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X, Y, 뭐 등등등등을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X축에 사용할 값들을 먼저 적어주시면 돼요. X축에 사용할 값들은 X축은 랭스를 그리기로 했죠. 우리 그 2차원 배열을 보시면은요. 2차원 배열을 보시면 랭스는 두 번째 컬럼에 있어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행을 선택하고 컬럼 번호 1번을 선택하시면 이게 랭스예요. 이게 랭스고요. 그 다음에 X트레인에서 행들은 모든 행들을 선택을 하는데 컬럼 번호 0번을 선택하면 이게 웨이트예요, 웨이트. 자, 일단 요것만 보고서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show 얘가 그려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점들이 찍혔죠. 네. 점들이 이쪽 빙어가 있는 쪽에도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도미가 있는 쪽에도,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들, 큰 물고기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이 점들의 개수는 아마 35개일 거예요. 35개일 텐데, 여기가 좀 이렇게 점들이 겹치는 부분들을 보시면 밑에 있는 게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더 주시면 되냐면 알파 값을 더 주시면 돼요. 0.3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어 볼까요? 네. 0.3이라고 하니까 여기 진한 부분들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어, 연한 부분들은 하나씩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들이 겹치게 되면 진하게 보이는 거고요. 점들이 겹치지 않으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투명도를 준 거죠. 네. 숫자가 작을수록 투명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음. 자,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그린 거냐면 훈련 세트를 그린 거예요. 트레인 이렇게 쓸까요? 트레인 훈련 세트를 그린 거고요. 테스트 셋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plt.scatter 테스트 셋은 X 테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행들을 선택하고요. 첫 번 인덱스 1번 컬럼이 length 그리고 X 테스트에서 모든 행들을 선택하고 인덱스 0번이 weight. 그럼 여기도 알파를 주면 되겠죠? 알파를 똑같이 줄게요. 0.3. 그리고 레이블, 여기는 테스트 셋이에요. 테스트. 네, 주황색 점들이 몇 개가 이렇게 더 찍혀 있죠. 이게 아마 14개일 거예요. 14개. 뭐, 겹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14개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훈련 셋 35개 점들 찍어봤고요. 테스트 셋 14개 점들을 찍어봤어요. 찍어봤고, 색깔이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색깔을 조금 바꾸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컬러, 뭐 파란색, 블루.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죠?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고, 여기 컬러, 레드, 빨간색으로.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좀 더 대비가 좀 잘 되게끔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바꿔봤고요. 뭐, 그리드를 한번 줘볼까요? plt.grid. 이렇게 그리드를 주시면, 이렇게 해서, 어, 각 점들이 좌표가 얼마인지, 읽기 쉽게 그리드를 넣어봤고요. X축에 숫자가 10부터 40까지 있는데,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써주면 좋겠죠. 그죠? 이거는 plt.xlabel. 여기는 물고기의 길이잖아요. 길이니까 length. 단위는 센티미터. 그래서 여기가 length, 센티미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레이블을 보면 10cm, 15cm, 20cm, 25cm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plt.y 레이블 여기는 물고기의 무게예요. weight.
단위는 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램 이렇게 썼어요. 여기가 weight라고 써져 있고요. 단위 그램. 그러면은 그래프를 딱 보면 아 여기는 1000g, 여기는 800g, 여기는 600g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족한 정보가 있어요. 뭐가 부족할까요? 도대체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이 뭔지가 부족하죠. 그쵸? 자, 범례를 표시할 때 우리가 레이블을 준 이유가 범례를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준 거잖아요. 근데 레이블만 준다고 해서 범례가 그려지지는 않죠. 무엇을 써주면 범례가 표시가 될까요? PLT.레전드, 레전드. 이렇게 되죠. 파란색이 훈련 셋이다. 빨간색이 테스트 셋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봐서도요. 이렇게 어, 큰 물고기 쪽에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적절하게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들 쪽에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적절하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훈련색과 테스트 셋이 비슷하게 비율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화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되셨죠? 음. 자, 그러면 이제 KNN 모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NN 모델 생성을 새로 해야 되겠죠? 변수 이름은 KNN이라고 할까요? K Neighbors Classifier. K 값의 기본 값은 5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델 생성이 끝났어요. 생성이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할 일은 뭔가요? KNN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킨다. 훈련시킨다. 훈련시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 이름은 fit. X는 훈련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X train이죠. 파라미터 Y는 정답지를 줘야 되잖아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Y train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모델 훈련 끝. 이제 예측값 찾을 수 있죠. 훈련 세트에서 예측값 찾을 수 있고 그럼 훈련셋의 실제 값들과 비교를 해서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셋의 예측값을 찾을 수 있고 그럼 테스트셋의 실제 값들과 비교해서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직접 예측값 찾지 않더라도요. 한꺼번에 해주는 게 있어요. 아, 아니고 훈련셋에서의 훈련셋 평가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KNN 스코어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코어 계산해 주세요. X는 X 트레인 주시면 되고요. Y는 Y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네, 훈련셋은 100%다 정확하게 맞추고 있고요. 그러면 테스트 셋도 잘 맞추나라고 하는 거를 보면 되겠죠. 테스트 셋 평가로 해보시면요. KN은 스코어, X는 X 테스트를 주시면 되고요. Y는 Y 테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네, 둘 다 100%군요. KNN은 이렇게 KNN은요. KNN은, 이런 간단한 모델에서, 괜찮은 모델이다. 훈련셋과 테스트셋 모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네,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결과가 좀 다르고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네, 그런 거 있을까요? 없으시죠? 네. 지금 모델은 보시면 훈련 셋에서도 100%의 정확도가 나오는 거고요. 테스트 셋에서 정확도가 100%가 나와요. 자, 그 훈련 셋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 평가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KNN 모델은요, 여기 49개의 점들이 있죠. 49개의 점들 중에서 어떤 점들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훈련시킨 KNN 모델은 파란색 점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점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점들, 파란색 점들이 이게 트레인셋이고 이게 3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테스트셋, 빨간색 점들이 테스트셋인데 이게 14개가 있죠. 어, 우리가 훈련시킨 KNN 모델은 이 파란색 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점들이 이쪽에 있는 거는 돔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파란색 점들은 빙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파란색 점들이더라도 여기에 있는 파란색 점들은 브림, 돔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파란색 점들은 스멜트 하고서 빙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훈련셋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측값을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고기, 파란색 물고기를 KNN한테 주면서 얘가 도미야, 브리미야 하고 맞춰봐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예측하다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프리딕트 메서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있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5개의 이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파란색 점들 중에서, 그죠? 파란색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5개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파란색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일단 누구예요? 자기 자신까지가 거리가 0이잖아요. 그죠? 그거 한 마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로 짧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여기가 한 5번째 정도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파란색 점들은 다 알아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불임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값을 뭐라고 내놓는다? 불임이라고 내놓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훈련셋에서 평가를 내린다는 얘기는 훈련셋에서 평가를 내린다는 얘기는 그 훈련 세트에서 가장 가까운 5개의 점들을 찾아서 그 5개의 점들이 여기에 속하는, 불임에 속하는지, 도미에 속하는지, 빙어에 속하는지를 다수결로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는 파란색 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아보면 일단 자기 자신이 가장 가까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로 가까울 것 같고요. 여기가 세 번째로 가까울 것 같고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가까워 보이죠? 예, 여기가 가까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 여기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럼 요렇게 5개가 있죠.
그 5개의 파란 점들은 전부 다 불임이잖아요. 그래서 불임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었던 파란색 점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가장 가까운 거 5개는 파란, 전부 다 빙어 쪽에 있죠. 파란색 점들만 찾으면. 그러면 전부, 전부 다 빙어라고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정확도가 1.0이다라는 뜻이에요. 테스트 셋에서 정확도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테스트 셋은 빨간색 점들이에요. 빨간색 점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고기. 여기 있는 물고기를 볼게요. 여기 있는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 찾아라.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무슨 색깔에서 찾겠다는 얘기예요? 파란색에서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도미냐 빙어냐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잖아요. 빨간색들은 도미냐 빙어라고 하는 레이블을 KNN한테는 주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테스트 셋을 예측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5개의 파란색 점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5개의 파란색 점들을 찾아봤더니 걔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레이블들이 그 파란색 물고기들의 레이블들은 전부 다 도미일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미라고 예측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테스트 물고기라면, 가장 가까운 파란색들, 가장 가까운 파란색 점들은 전부 다 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몰려있죠, 이쪽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으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 물고기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파란색 물고기들은 KNN이 빙어라고 알고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측값을 빙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 물고기는 빙어일 거다. 왜 그러냐면 이 빨간색 물고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파란 물고기들은 전부 다 빙어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네. 어, 그게 테스트 셋에서 평가를 내린다는 의미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서도 전부 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100%를 맞춘다는 얘기. 14개를 14개 전부 다 잘 맞췄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 임의 추출, 그리고, 순차 추출, 임의 추출, 층화 추출, 영어로는 sequential sampling, 랜덤 샘플링, 그리고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3가지 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고 훈련시켜 보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끝낸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할 내용은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예요. 분류 모델 평가 지표. 몇 가지 정리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만들게요. 분류, 평가, 지표. 밑에 텍스트 셀 하나 더 만들게요. 텍스트 셀. 분류 평가 지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그 용어를 정리를 먼저 좀 할게요. 용어를 정리를 좀 하면, 좀 엉망이긴 하지만, 네.
이쪽 세로 쪽이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 그리고 이쪽은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자, 우리는 이진 분류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진 분류만 생각을 할 거예요. 이진 분류는 클래스가 딱 두 개잖아요. A 아니면 B잖아요. 그죠? A 아니면 B. 그게 이진 분류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 도미냐 빙어냐 이거 이진 분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진 분류에서는 양성, 음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의 첫 글자를 P라고 한 거고요. 네거티브의 첫 글자 N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여기 P는 포지티브 양성이고요. 양성. 그 다음에 N은 네거티브 음성이에요. 음성. 근데 뭐 양성이 좋은 거고 음성이 나쁜 거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반대로 양성이 좋은 거고 음성이 나쁜 거다. 나쁜 거고 음성이 좋은 거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독감 같으면 독감 양성. 그러면 이건 병에 걸렸다는 얘기죠. 독감 음성. 그럼 독감에 안 걸렸다는 얘기고. 그렇죠? 뭐 그런 거에서는 뭐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어 A냐 B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라고만. 그럼 이진 분류에서는 양성과 음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측값도 양성 아니면 음성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측값을 도미냐 빙어냐 두 개 중에 하나로만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샘플들도 도미냐 빙어냐 두 개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실제 값이 양성인데 예측값을 양성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건 예측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죠. 맞은 거니까 true. true. 양성을 맞춘 거죠. positive. true positive예요. true positive. positive라고 예측한 게 맞은 거다. positive 예측이 true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true positive라고 얘기합니다. true positive. 자, 여기는요. 예측값이 네거티브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값과 비교하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렸다, false. 틀렸다, false. 뭐라고 예측한 게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게 틀렸다. 그래서 false negative라고 얘기합니다. false negative. 자, 그리고 여기는 실제 값은 네거티브였어요. 근데 예측 값은 양성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럼 false. false인데 뭐가 틀렸어요? positive라고 예측한 게 틀렸다. false positive예요. false positive.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값도 네거티브고요. 음성이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도 양성이에요. 맞았죠? 예측 맞았죠? true. 예측이 맞았다 이거예요. 뭐라고 예측한 게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게 맞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용어가 나와요.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우리말로는 여기를 진양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가음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가양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진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았다 그러면 진짜. 근데 양성을 맞췄다 진양성. 그래서 진양성. 여기는 진음성. 음성인 거를 진짜로 맞췄다 진음성. 여기는 음성이라고 예측한 게 틀렸다 가음성. 그러니까 가짜 음성이란 가짜 음성. 예측이 네거티브 음성이라고 예측한 게 틀렸다. 그럼 가짜 음성이잖아요. 가짜 음성. 그 다음에 여기는 true라고 예측한 게 틀렸다잖아요. 양성이라고 한 게 가짜다는 뜻이죠. 가양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양성, 진양성, 여기는 가양성.
여기는 가음성, 여기는 진음성. 음. 네, 그렇게 우리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정확도는요, true positive는 맞춘 거죠. true negative도 맞춘 거죠. 여기는 틀린 거죠. 여기 있는 4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이 안에 있는 4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전체 샘플의 개수 아니에요? 전체 샘플 개수는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되고요. 그 중에 실제로 맞춘 거는 여기만 더하면 실제로 맞춘 거잖아요. 이게 정확도예요. 전체 샘플의 개수에서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를 맞춘 게 그게 정확도예요. 그리고 오전에 정리해 드렸었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전부 다 이 용어들을 가지고서 이 용어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일단, 더 설명을 해야 될 거는 좀 많고요. 쉬는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다음 시간에 이 4가지 평가 지표에 대한 정의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1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